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Not Security News에서 우리 국정원이 정말 대단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그 관련 소식 또 첨언해서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국정원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국정원 화이팅입니다. 이러라고 국정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국정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잘하는 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김정은 제거 작전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어떤 국정원 소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까지 회복하기를 바랬죠. 그런데 나토를 비롯한 이 주변국에서는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미국도 그것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기류가 나와서 미 합참의장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회동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중국인들의 신고와 문제 제기로 인해 저희 채널 중국 관련 영상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해 오던 선전, 선동 공작들을 음지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들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퇴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어와 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 선동 활동에 동원되어 전 세계적인 퇴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공자학원이 간판을 바꾸어 음지에서 선전 공작과 각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에포크타임즈가 현지 시각 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활발한 공자학원 퇴출 운동이 시작된 북미 지역에서 일부 공자학원들이 간판을 바꿔 음지의 영역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다라며 대만 방첩 및 수사기관인 법무조사국의 자료를 인용해 관련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미국과 캐나다에만 무려 550여 개가 운영되던 공자학원은 전국적인 퇴출운동이 진행되면서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대만 방첩당국에 따르면 사라진 공자학원 대부분은 공자학원 대신 중국어 문화학원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꾸고 일반 중국어 전문학원으로 위장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학원들은 우리 학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교육부 산하 비영리 교육기관이며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교류협력과 세계다문화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고 스스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장은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되는 조직이며 각국의 중국 유학생과 중국 탈출 인사, 중국 인권 문제 관련 활동가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공자학원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2개 대학에 공자 아카데미가 설치되어 있고 중국어 및 중국 문화 교류 전문기관으로 위장해 선전선동과 사상교육 등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 간첩단 색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공안당국,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퇴출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자, 공자학원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22개 대학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서울에 별도의 또 공자 아카데미가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총 23개의 공자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최근에 동방명주 그 식당에서도 보았듯이 중국은 이 대사관을 제외한 대사관과 다른 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그 공작기관들을 위장 공작기관들을 많이 설치를 해놓고 친중 활동 그리고 반중 인사 색출 또는 뭐 소환 이런 일들을 자행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공자학원 가면은 뭐 역사 왜곡하죠. 또 그리고 이제 중국 문화 뭐 공자학원에 공자는 안 가르치고 전혀 공자는 안 가르치죠. 오직 이제 중국 문화, 마오쩌둥, 숭배 이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 요즘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이 학생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데 뭐 저희들 때야 가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워낙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공자학원을 유치를 하면 유학생을 중국 당국에서 보내주고
자금 지원해주고 이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꽤 많이 여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관광객들 오면 이 공자학원에서 그 공자학원에 있는 학생들에게 관광객 가이드로 알선해 주기도 하고 거기서 돈을 많이 이 아르바이트로 많이 벌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 그냥 뭐 학생들이 매료되고 그리고 단기 중국 연수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고 하니까 이런 것이 학교로서는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금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서울 인서울 내 사립대학교가 총 4개가 있네요.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 6개 학교가 있어요. 충남대, 충북대, 인천대, 강원대, 제주대 그리고 경북에 있는 안동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들인데 동아대, 원광대, 계명대, 순천향대, 호남대, 동서대, 우송대, 대진대, 세한대, 제주한라대, 세명대, 우석대 이렇게 뭐 전국 각지에 지금 뭐 충남 또 충북 또 호남, 영남 할 것 없이 다 지금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저 여기 또 동서대가 있는데 동서대는 잘 아시다시피 장제원 국회의원 형님이 총장으로 있는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형님을 설득해서 이런 반국가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는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 아니죠. 동방명주 봤듯이 뭐 여러 그 기관들이 한국에 침투를 해서 하는데 저는 이것도 유심히 봤어요. 바로 인민일보 한국지사죠. 그러니까 peoples.com korea라고 하는데 인민일보의 한국 인터넷망입니다. 여기에 대표 제가 뭐 얼마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한국적 입장에서는 수상하다라는 어떻게 해서 이 나이에 이런 자리까지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한 바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제가 여기하고 지금 소송전에 붙었어요.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아니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무슨 손해를 입었길래 손해배상 청구를 1억 원이나 저에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데인데 저 여기 이제 등기부등본 한번 보면 자 인민일보 그러면은 여기는 언론사 아닙니까? 그럼 언론사는 언론 관련한 이 업무를 한다라고 등기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 밸브류 제조업, 밸브류 수출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행업, 또 경영 컨설팅,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밸브류 제조, 밸브류 수출 이런 거 혹시나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에다 이런 걸 집어넣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면 이제 부가 통신 서비스 업무, 인터넷 정보 서비스 업무, 광고 디자인 및 제작 유포, 대행 업무. 자, 이런 거 정도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조금 수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민일보의 한국어판인 이 인터넷 인민일보만 있을까? 정치인들 중에서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김두관, 한때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부지에다가 한중 합동 바이러스 연구센터 짓자라고 주장했던 그 김두관 같은 경우에 자기 딸이 중국 인민은행의 서울 지점에 근무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딸이 공채를 했는지 아니면 특채를 했는지 만약에 특채를 했다면 어떤 혜택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어떤 안면에 의해서 특채를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네요. 아무튼 중국이 정상적인 대사관, 영사관 업무를 통해서 한국과 외교 관계를 하고 중국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침투를 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이름으로 포장해서 해나가는 거. 이거 바로 전 세계가 공자학원은 스파이 거점이다 라는 의혹 때문에 지금 퇴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퇴출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퇴출이 안 됐어요. 왜? 정부가 친중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뀐 정부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천병에 서야 할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지난 정권 5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내에서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 소탕을 꾀해온 국가정보원이 지난 정권 때 박살났던 방첩 조직을 새로 창설하고 관련 수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 세력들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민주노총과 전농 등 노조와 소위 시민단체 세력들을 대상으로 간첩단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수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운용 중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동아일보가 1월 19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묵힌 사건들이 꽤 있다. 민노총이 끝이 아니다 라고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실제로 국정원은 이러한 수사 확대를 위해 비서실장 직속의 전담팀과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증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준영 비서실장은 국정원 방첩 파트 출신의 내부 인사인데요. 그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지난 1년간 진행된 국정원 내부 물갈이를 주도했고 그동안 묵혀왔던 공안 사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가을까지 국정원 1, 2급 고위 간부들을 물갈이하고 지난 정부 당시 망가졌던 방첩 수사 조직을 재정비했는데요. 지난해 9월 전담 조직을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 조직에 과거 흩어졌던 수사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0년 가까이 수사해 왔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묵혀왔었다라며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국정원과 경찰의 공안 기능이 회복되면서 내사가 다시 활기를 보이기 시작했고 중단되었던 수사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이 새로 신설한 조직은 현재 국정원의 최고 실세로 평가받는 비서실장 직속 조직으로 국정원 방첩 파트 직원들은 물론 경찰 보안수사 파트 인력, 검찰 인력 등을 추가로 파견받아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수사를 진행 중인 관계자는 혐의자는 수십 명, 수백 명 더 늘어날 수 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직이 얼마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를 진행 중인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가 확대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인사들이 튀어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민단체, 노조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부디 이번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기생하며 대한민국을 좀먹어왔던 악성 종양들이 모조리 척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야, 국정원 정말 기분 좋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세금 내는 보람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원에서 그동안 뭐 방첩파트에 활동해서 했던 사람들 좌천되고 뭐 이랬는데 다 아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 지금 김준영 비서실장 이 사람도 좌천을 당하면서 버틴 거죠. 그 굴욕과 옷을 벗고 뭐 나가지 않고 버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서실장까지 올라가고 또 이 김규현 국정원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사 조직까지 비서실장 직속으로 만들었다. 비서실장 직속의 조직에 이런 그 방첩 파트 직원들을 모아서 뭔가 특별 수사를 하고 있다. 대단히 고무적인 거고 저는 이 김준영 비서실장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뭐 이런 상황이라면 뭐 계속 길게 가도 좋은데 혹시나 뭔가 그 물갈이 또는 세대 교체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런 분도 김준영 비서실장 이런 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당근과 채찍 다 줘야죠.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됐는지 우리 같은 일반인도 왠지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북한하고 뭔가 커넥션 되어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정원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중요하고 아주 높은 단계의 정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또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임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김정은 제거 작전을 하느라고 성공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는 스타트부터 이렇게 강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조직력 그리고 의지라면 김정은 제거 작전도 한번 어떻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자 그래서 뭐 이 노조 압수수색을 들어가니까 공안 탄압 중단하라 노동 탄압 규탄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찝찝함이 있죠. 그 찝찝함을 국정원이 다 드러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를 진행 중인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가 확대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인사들이 튀어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지난 국정원장이 그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감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사람이 국정원장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의 방첩 조직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었는데 그동안 와신 상담했던 우리 이 국정원 정말 대한민국 애국 국정원 직원들이 다시 지금 기적을 피우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박지원 같은 사람이 방송 또는 인터뷰에서 이 김준영 비서실장을 대단히 비난을 하고 뭐 이를 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칼날이 어디까지 올지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치권으로 확대되면 어떤 사람이 걸려들겠다라는 거 그림이 탁탁탁탁 떠오르시죠? 그 사람들 반드시 이 그물망에 걸려들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러고 있으니까 정의당에서는 당장 중단하라 라고 하는데 아유 많이 떨리겠죠 그 사람들. 국정원 화이팅입니다. 세금 내는 보람이 있습니다. 국정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이틀 전에 폴란드에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발레리 잘로주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회동을 갖고 모종의 작전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 단신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회의 내용이 크림반도 수복 작전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져 화제입니다. 미국이 크림반도 탈환 작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무기가 지원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탈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1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해왔지만 최근 이런 입장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라며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에 동의하는 기류가 행정부 내에서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통제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 때문인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하더라도 러시아가 전술 핵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17일 폴란드에서 만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발레리 잘로주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미국이 지원하는 기갑 장비와 신규 지원되는 포병 장비로 마리우폴과 멜리토폴 등 자포리자 방면을 통해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콜린 칼 미 국방부 차관은 현지 시각 1월 17일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 전술 탄도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전술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크림반도와 헤르손, 자포리자를 잇는 주요 거점을 집중 타격한 뒤 기동부대를 투입해 자포리자와 크림반도 일대에 대공세를 가하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아직 동부전선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러시아가 1, 2월 중 대대적인 병력 충원을 통해 북부전선을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인데요. 과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논의하고 있다는 크림반도 탈환 작전이 어떤 무기를 이용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한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원래는 나토, 미국
거기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하다가는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우려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러시아 전술핵은 사용 못하겠다. 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뭐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그걸 또 바라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들은 원하지 않죠. 그리고는 앞으로 러시아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죠. 그러니까 전술핵은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 무기 더 많이 줄 테니까 지금 뭐 팔라딘 자주포 30문 그리고 스트라이크 장갑차 100대 또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50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47 돌격 여단을 이걸 이제 기갑 여단 또는 기계화 여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 말은 뭐냐? 현재 47 여단에 M55S 그러니까 뭐 T55 아주 구형 전차죠. 슬로베니아에서 가지고 온 거. 그거 28대 가지고 전차 대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기갑 기계화로 바꾼다 이거죠. 미국에서 받은 브래들리, 스트라이커, 팔라딘 자주포 그리고 폴란드가 주기로 한 레오파르트 A4 또 영국이 주기로 한 챌린저 뭐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완전히 그냥 최정예의 그런 부대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치고 들어가겠다. 자 그런데 마리우폴과 멜리토폴을 거점으로 해서 크림반도를 친다. 그래서 마리우폴 이 선을 통해서 크림반도에 보급이 들어가겠죠. 지금 이제 케르치 대교는 잘려가지고 제대로 보급이 힘들 거니까 이 마리우폴을 통해서 이 해안도로를 통해서 또 멜리토폴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보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우폴을 미사일로 타격하고 멜리토폴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으로 병력을 밀어넣고 헤르손에서 남쪽으로 또 바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축선에서 동시에 기동부대를 집어넣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미 국방부 차관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에이테킴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에이테킴스 300km 날아가는 전술 탄도미사일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물론 러시아 원래 본토는 때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다 제재를 하겠지만 과거 크림반도까지는 때릴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을 제공해서 크림반도를 회복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일단 러시아는 1, 2월 중에 러시아가 지금 공세를 펴고 있고 그리고 추가 병력을 모아서 북부 지역에서 리비우를 타격하기 위해서 리비우 쪽으로 워낙 무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리비우를 타격하기 위해서 북부 지역에서 치고 내려오겠다라는 건데 이것만 막아내면 이제 3, 4월에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펴서 이 동부 지역은 물론 남부의 크림반도까지 회복하는 이 작전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도 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